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두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국내 주식 시장이 연중 최저점을 뚫고 내려왔고요. 신저점을 갱신했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지금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뭐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월요일 날 증권 시장이 개장함과 동시에 이제 계속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뭐 한 2027 선에서 멈췄는데 뭐 월요일이 되면 이보다 더 낮은 수준, 심지어는 뭐 2000 밑으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주식을 병행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전혀 뭐 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것을 이제 크립토 시장하고 연계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뭐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모든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 뭐 개인의 뭐 심리, 수급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어우러져서 비슷한 형태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식과 이 크립토 투자를 병행하시면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요 크립토와 관련된 부분을 병행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이 코인 마켓 캡 가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종목의 수가 나와 있고요. 2076개 이렇게 나와 있고 마켓 캡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켓 캡은 이제 이거 2076개 종목의 이제 가치의 합을 우리가 마켓 캡으로 쓰고 있죠. 지금 마켓 캡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시가총액의 흐름을 아실 수가 있고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형 차트를 보게 되면 왜곡이 되기 때문에 로그 차트를 좀 보면 인지가 쉬운데요. 로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의 형태로 나와 있지만 최근 1년만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작년 12월에 대형주들의 상승과 1월 달 알트 코인들의 상승에 이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작년 한 10월 중순 수준까지 이제 올해 5월 시가총액이 하락했고 현재 이제 계속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가총액과 비슷한 개념으로 뭐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코스피 이 지수를 씁니다. 인덱스를 쓰는데요. 현재 이제 올해 그 초에 한 2,500 정도였는데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런 뭐 아주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2월에 한국 경제에 실린 기사인데요. 올해 연말이 되면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100을 넘을 전망이다. 이 얘기인즉 1년 동안 뭐 한 20% 이상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대형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런 뭐 전반적인 어떤 한국 주식 시장에 변혁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뭐 장밋빛 전망들이 많았는데 오늘 보시면은 이제 뭐 코스피는 2027, 코스닥은 663. 코스피는 뭐 연초 대비 20% 가량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뭐 아주 그냥 뭐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20% 떨어진 것 중에 절반 이상이 10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아직 10월이 끝나지도 않았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이 곡하는 개미들 10월 1평균 200억 반대 매매가 이루어졌고 한 달이면 뭐 거의 6천억의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전달 9월의 3.6배다. 이런 얘기인데 이 반대 매매 비율도 무려 한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라는 건 뭐냐면 주식 시장은 약간 매매 시스템이 특이해서 실제 그 주식의 실물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증권예탁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이제 전산상으로만 장부상으로만 거래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오늘 내가 한 100만 원만 있어도 한 3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목마다 조금 이제 증거금이라고 하는 이 비율이 다르지만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어도 3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고 이게 이제 이틀 후에 이제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 후에 결제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내가 100만 원만 있어도 3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이틀 후가 돼서 만약에 그 결제할 돈이 없으면 이거 증권사에서는 반대 매매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뭐냐면 반대로 그 강제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 버리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이 증거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이제 레버러지 형태의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내에 이제 다시 되팔려고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되팔려고 매매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제 주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뭐 이틀 후에 이제 뭐 큰 손해를 보고 이제 강제 매매를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뭐 많은 기사들도 찾아보고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남긴 어떤 영상들도 찾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사람마다 뭐 다양한 원인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원인이다. 뭐 미국 금리 인상이 원인이다. 뭐 강달러 현상이 원인이다. 뭐 중국발 경제 위기, 뭐 유럽발 경제 위기 많은 얘기들이 하는데 뭐 많은 복합적인 얘기, 뭐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거세지는 셀코리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총 한 8조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매도를 했고요. 문제는 10월 달에만 한 4조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5일까지 이제 4조 2,733억 원어치의 주식을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이 채권 시장까지 합치면은 막 5조 원, 6조 원 정도 수준, 막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뭐 계속 팔 것 같다라는 얘기죠. 주식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뭐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제 회사의 영업이익과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회사의 영업, 미래에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어떤 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주가도 높아지고 회사의 장사가 잘 안 되면 주가가 더 낮아진다. 근데 이게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여 년 전에 처음에 이제 책으로 이 주식을 배울 때는 뭐 이게 이제 실적과 뭐 주가는 정비를 한다고 배웠는데 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별로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다. 어, 뭐 아무래도 뭐 이런 펀더먼탈한 측면보다는 주로 이제 뭐 수급이나 뭐 무슨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논평도 있습니다. 이제는 셀 코리아 정도가 아니라 퍼펙트 스톰까지 직면한 한국 경제.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식 시장은 보통 이제 실물 경제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선행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우리 경제에 뭐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고요. 여기 이제 써니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초대형 태풍이 만나서 하나의 막 슈퍼 그 초대형 태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아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자꾸 팔고 떠나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저는 이제 뭐 환율하고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항상 보고 있는데요. 제 이제 일하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올해 이제 환율 추세를 보시면 이제 1140원이 심리적 저항선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율이 1140원에 다다르면 갑자기 이렇게 환율이 떨어집니다. 다시 여기도 갑자기 떨어지고 1140원 가까이 가면 또 갑자기 떨어지고 불과 지난달에도 1140원 넘으니까 막 귀신같이 떨어지죠. 이게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한다라는 이제 정황이 있고 이것도 이제 오늘 1140원이 넘었기 때문에 월요일이 돼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더 팔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이 환율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지금까지 이렇게 봐왔을 때 이것을 이제 그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한다라는 뭐 이런 뭐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외환 당국이 이렇게 개입하다가 이제 IMF 때 큰 IMF 자체가 왔었고 뭐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외환 당국이 이제 가지고 있는 외화를 풀어서 환율을 방어하게 되면 외화 보유고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방어는 불가능하고요.
예전에 IMF를 겪어보셨던 분들은 잘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환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뭐 이제 수출 기업에는 좀 유리한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꼭 뭐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어쩔 수 없겠고요. 이것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 이제 뭐 외국인들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고 뭐 이제 우리나라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IMF 때는 우리가 이제 환율이 거의 2,000원까지 갔었고 2008년에도 한 1,500원까지 갔었고 한데 이게 뭐 이제 지금은 회복했기 때문에 그때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순식간에 휴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올해 국내에서도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포털 사이트 통해서 베네수엘라를 검색을 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하나는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에 관심이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베네수엘라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 많이 하시고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알고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전무하다. 뭐 이런 것들이 놀라운데 저는 이제 뭐 베네수엘라에 저도 살아본 적은 없지만 저희 업계 이제 업종 자체가 이제 관련이 좀 있고 저희 절친도 베네수엘라 사람이고 공교롭게 현재 저희 슈퍼바이저 보스도 베네수엘라 사람인데 나중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결국은 이 환율이 높아지면 금리를 높여서 방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지금 이분은 이제 유명하신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 이주열 총재님이시고, 지금 이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똑똑하신 분이 이렇게 머리 숱이 저보다 뭐 한 10배 이상 많으신데, 이 진짜라고는 조금,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과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기준금리를 4번 인상하고 내년에 또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연 한미 금리 차가 어느 정도 벌어질 때까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보다 국내 금리가 낮은 상태인데 이렇게 이 상태로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감내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분 말씀이 그거죠. 이것을 뭐 정확하게 뭐 알기는 어렵지만 대규모 자본 유출이 촉발될 수 있는 임계점 수준.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임계점 수준 이내에서 금리 정책을 하겠다. 근데 지금 보면 뭐 지금 뭐 환율을 보면 이제 뭐 실제로 자본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11월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 인상 압박이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 이제 크게 뭐 또 타격을 받게 되죠. 이게 뭐 집으로 돈 번 사람들 뭐 집값 내리니까 뭐 꼬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뭐 한 9월 한 달 전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무려 약 코스피 지수가 15%나 떨어졌고요. 이게 참 의아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15% 떨어졌는데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이렇게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다우존스를 보시면 뭐 한 10%가 채 안 되게 떨어졌고요. 지금 뭐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 경우에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유럽발 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거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이탈리아도 뭐 한 10% 정도 떨어졌고요. 하드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도 10%가 채 안 떨어졌고, 미국이랑 지금 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 공공을 겪고 있는 터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뭐 원인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뭐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한 큰 원인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면 출처 자체가 한겨레 신문이죠. 한겨레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슨 무서운 얘기를 써놨죠. 뭐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 재무부, 미국 정부가 지난달 언제였죠? 지난달 한 20일, 21일 경에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함께 이제 시중은행 7개, 그러니까 주요 은행을 다 불렀죠. 이렇게 불러서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소집시켜 놓고 이제 메시지를 전한 거죠. 야, 너희 그 재무
북한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알지? 대북 제재 지켜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대북과의 경제 협력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기에는 외교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은행, 뭐 민간 기업을 하나 잡아서 족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야, 나 장난 아니다. 너네 걸리면 큰일 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 이거랑은 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도 무려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이제 대비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봐서는 정부와 정부 간에도 이제 어떤 약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현재 어떤 경제적 상황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상황에 있고 굉장히 지금 방향성이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불리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포스팅한 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스티밋을 통해서 제가 팔로우하는 분인데 미국에 사시는 변호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법, 어떤 뭐 정치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시고 이제 또 비트코인이나 금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요. 이분이 며칠 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과연 그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일 것이다. 뭐 이것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뭐 다른 글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의견과 함께 논평을 좀 해주셨는데요. 기존의 시각은 이겁니다. 기존의 시각. 암호화폐 지지자들이나 이제 관련하여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시장은 전혀 관계가 없고 특히나 이제 크립토 시장은 지금까지 한 10년간의 어떤 가격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 어떤 투자 시장하고도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남이 오르든 말든 얘는 제 갈 길 간다. 이것이 이제 통상적인 이제 우리들의 이해이고 실제로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세계 정세가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오른다. 세계 정세가 이렇게 되면 또 뭐 내린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억지죠. 억지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그 과연 그런 비트코인의 시세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 뭐 아주 그냥 좀 재밌는 것들이 있었죠. 구글에 비트코인 검색 수가 많아지면 시세가 오른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면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니까 이제 검색 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시세가 오른다라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이제 12월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벡트라든지 뭐 피델리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지금 이분의 생각으로는 이제 지금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말에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하락 측면으로 하락 측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과거에는 이제 커머디티나 금 이런 시장으로 갔었는데 현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바뀌어서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중간 선거 이후를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주식 시장과 크립토 시장이 어떤 상관관계가 생긴다라는 것은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장이 오를 때 크립토 시장이 내리고 크립토 시장이 오를 때 주식 시장이 내린다. 혹시라도 이런 상관관계가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더욱더 이제 다양하게 안전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테고 기회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그 사실은 조금 많은 내용을 그 다루다 보니까 너무 좀 두서가 없었는데요. 조금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다뤄보는 기회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